하루 5분을 살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목표가 있는 삶은 아름답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도 잘 짜여진 목표가 없으면 힘을 분산시키고 만다. 성공은 작은 목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결과야 어떻게 되든 행동부터 취하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을 때 비전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비전과 목표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목표는 비전을 이루는 단계이다. 비전을 여러 개의 목표로 바꿀 수 없다면 쉽게 이룰 수 없다. 비전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지만 목표는 단기적이다. 비전은 비현실적이지만 목표는 현실적이다. 비전은 웅장하지만 목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비전을 갖는 데는 상상력과 창의력, 직관, 영감 등을 고루 활용해야 하지만 목표를 세우는 데는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한다. 목표의 위력은 실로 엄청나다. 언젠가 혼자서 가전제품을 1년에 10억 원어치나 판매한 맹렬 여성이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다. 그가 그렇게 높은 판매고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많이 팔겠다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1년에 10억 원 판매고 달성이라고 하는 구체적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올해 주요 목표는 책을 2권 저술하는 것, 아내와 해외여행을 1번 하는 것, 막내딸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 체중을 5kg 줄이는 것이다. 가끔 직장인들에게 자율적 목표 관리라는 주제로 강의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치 있는 인생이란 가치 있는 일생의 목표를 소유했다는 것이다. 가치 있는 1년,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주일, 가치 있는 하루에 대해서도 나는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즉,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시간 관리는 목표로부터 시작된다. 목표가 있어야 시간 예산을 세울 수 있고 시간 사용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다. 장기간이든지 혹은 단기간이든지 좋은 시간 관리는 당신이 되고자 하는 바와 행하고자 하는 바를 잘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목표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최종 결과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3년 만기 2천만 원짜리 적금을 든다. 토익 점수 800점을 딴다. 자동차 1종 보통 면허증을 취득한다. 교양도서 100권을 읽는다. 체중을 95kg에서 75g으로 줄인다. 3개월 안에 담배를 끊는다. 소년 가장에게 월 3만 원씩 지원한다.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다. 물론 구체화하기에 좀 어려운 목표들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 회화를 한다. 모범 사원이 된다. 좋은 자녀가 된다. 훌륭한 부모가 된다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영어 회화를 초급에서 중급 정도로 끌어올린다. 하루에 30분씩 영어 회화 연습을 한다. 늦어도 업무 시작 15분 전에 회사에 도착한다.
부모님께 월 2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 매주 2시간 이상 자녀들과 놀아준다.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목표를 명확히 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기간을 정한다. 즉, 마감일이나 만기일을 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의욕이 많고 굳은 결심을 했더라도 시간을 무시하고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감 기일을 정하면 긴장감이 생겨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다. 처음 하는 일이나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은 자신이 예측하는 시간의 양보다 20%를 늘려서 잡는 것이 좋다. 대개 일이란 예정한 것보다 늦게 완성되기 마련이다. 목표를 잡을 때 늦어도 언제까지는 이라고 표기해 두면 좋다. 예를 들면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결혼한다. 늦어도 올 6월 말까지는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등이다. 늦어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좀 더 여유 있게 느껴진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현실적이란 말은 실현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령 6개월 이내에 체중 10kg을 줄인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6개월이 지난 뒤 체중 점검을 했을 때 단 1kg도 줄이지 못했다면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다. 금연하기로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처음 시도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10%에서 1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처음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고 권한다. 그러면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목표를 세우고 100%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야구 선수들의 평균 타율을 생각해보라. 타율이 3할인 선수는 훌륭한 타자라고 인정한다. 그것은 선수가 10개 중 3개의 공을 때리고 진루했다는 뜻이다. 당신의 목표에서 18의 타율을 요구하지 말라. 목표 100% 달성이란 말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너무 쉬운 목표만을 설정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산출해낼 수 있다. 현실적인 목표란 누구나 쉽게 100%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자기 능력보다 조금 높아서 달성하기 약간 힘든 목표이다. 즉, 자기 능력에서 20% 정도 높인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날마다 5가지 목표를 세운다. 목표를 알맞게 세우면 더욱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목표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변 환경에 이끌려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혹은 의욕과 용기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목표는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고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면 누구나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다. 목표는 세분화해야 실천하기 쉽다. 하루에 꼭 달성해야 할 목표를 5가지씩 정하고 실천해보라. 때로는 모두 달성할 것이고 때로는 2-3개밖에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간다면 한 가지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깨닫게 되면 앞으로 목표를 세울 때 목표의 목록이나 시간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목표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다 보면 무턱대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앞서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한다. 나는 일종 운전면허증을 늦어도 11월 말까지 딴다. 나는 한 달 이내에 논문을 완성한다. 여기서 뭐 했냐? 됐나? 하루 5분을 살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흑자 인생을 사는 비결.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인간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에 따라 결정되며 운명은 곧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다. 가능성과 자율성이다. 강압에 못 이겨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택은 아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할 경우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하나는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이고 또 하나는 선택한 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선택할 것인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 인생은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안목을 높이고 결단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오 헨리의 단편소설 20년 후를 보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들은 더 좋은 삶을 꿈꾸며 헤어지면서 20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다. 그러나 약속된 장소에서 한 친구는 현상 수배자로, 다른 친구는 경찰관으로 만나게 된다. 이 비극적인 운명은 지난 20년 동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 선택한 삶의 결과였다. 이들은 처음부터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되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앞에 놓여 있는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직업을 잘 선택한 사람은 승승장구할 것이요. 직업을 잘못 선택한 사람은 고생의 연속이다. 종교를 잘 선택한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 것이요. 종교를 잘못 선택한 사람은 허망한 삶을 살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가 한 번의 선택에 따라 운명과 진로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택하는 한순간 한순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느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는 자신의 대학 동창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미인과 결혼을 한 행복한 남자였다. 그 당시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고 자신도 자기가 무척 멋진 선택을 했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 그의 부인은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많이 잃었고 교양이나 특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동기들의 부인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제야 내가 결혼을 제일 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군 하고 푸념을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에게 배우자 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남자들은 뭐니 뭐니 해도 여자는 예뻐야죠 라고 하고 여자는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남자죠 하고 말한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100% 올바른 대답도 아니다. 배우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격의 성숙함이다. 즉, 그 연령에 비해 어느 정도 인격이 성숙했느냐 하는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래의 내용을 명심하자. 선택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한다. 감정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타당성에 의해서 판단한다. 여러 각도에서 관찰을 해본다. 가능한 그 상황과 관계된 많은 정보를 얻는다. 대안들을 모두 적어본다. 아예 결정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취해야 할 많은 행동들을 모두 포함시킨다. 각 대안의 장단점을 모두 비교해 본다. 모든 대안의 위험도를 계산한다.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올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위험도를 계산하면 자연히 최선의 선택이 결정될 것이다. 가장 좋은 시기를 결정한다.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손해만 볼 뿐이다. 예를 들면 결혼 적기나 퇴직 적기를 잘 고려하는 것이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며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바쁨과 혼란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사람은 시간과 경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따라서 인생 흑자를 살게 된다. 유태인의 고전 중에는 만일 잉크가 책과 외투에 동시에 묻거든 먼저 책의 잉크부터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옷을 닦아라 라는 교훈이 있다. 또는 만일 아버지와 스승이 동시에 해적에 잡혀서 노예시장에 팔렸을 때 단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우선 스승부터 구해야 한다는 교훈도 있다. 이것은 스승을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유태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책을 모으는 취미를 길러준다. 다른 나라 어린이들이 동전 수집, 우표 수집, 그림 엽서 수집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이렇게 자라난 유태인들은 마침내 세계의 경제와 과학, 학문 분야를 장악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교육인 셈이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리는 아래와 같다. 너무 많은 일을 대충 하기보다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을 잘 해낸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것을 먼저 고려한다. 남의 요청보다 내 기본 업무에 충실한다. 필요와 욕심을 혼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을 자주 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목표를 중심으로 거절한 것은 단호히 거절하고 포기할 것은 미련 없이 버리며 순간순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바란다.